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까지 판다 끝판 뉴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시한 대구시의 언론 정책이 치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광고나 구독료로 언론사를 핸들링하는 것에 재미를 붙인 데 보입니다. 대구시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언론에는 좌파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시민들을 호도하다가 심지어 취재 거부나 고소 고발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언론 표현에 대한 언론 재갈 물리기 끝판 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 백경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취재 거부 사태가 빚어진 원인을 대구시로부터 고소당한 백경록 기자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고소당했으니까 뭐 범죄자 같잖아요. 정의로운 고소라고 하겠습니다. 아유, 훈장이죠, 훈장. 네.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예. 대구 MBC와 스픽스 대구가 공동 취재해서 대구 MBC 시사 톡톡을 통해 보도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점 기사가 직접적인 발단이 됐습니다. 그 기사를 본 홍 시장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소문이긴 합니다. 네. 제가 못 봤으니까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고요. 그렇게 해서 대구 MBC에 대한 일체 취재 거부 조치가 내려진 거고요. 취재 거부는 방문 취재, 인터뷰 취재, 전화 취재 모두를 거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메일로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스픽스 대구가 집중 취재를 해서 스픽스 방송으로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대구 MBC가 보충 취재를 해서 그 사회자, 대구 MBC 기자, 스픽스 대구 기자 이 세 분이 대구 MBC 간판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 출연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방송 내용 중에 뭐 팩트에서 어긋난 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픽스 대구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팩트 체크를 결리한 적이 없고, 예. 제가 알기로는 대구 MBC도 정말 그 보도를 정확히 하는 방송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번 주제가 홍준표 시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팩트 체크를 결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틀린 방송이 나가면 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종합 대구 경북 신공항이 지금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50만 대구 시민, 250만 경북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우리 그 통합 신공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 같고, 네. 스픽스 대구나 대구 MBC도 예외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공항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항이 잘 되려면 결국은 거기에서 공항에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처음에는 담으려고 했으나 네. 여의치 못해가지고 담지 못했던 내용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도민들도 알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항 길이, 활주로 길이 3.8km 안 됐다는 거, 그다음 또 중추공항 편이 안 됐다는 거,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얘기를 네.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된 보도, 허위 보도, 편파 보도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그 또 보충 설명드릴 만한 게 이번에 또 백경록 기자를 고소 고발한 대구시 공무원을 대표한 그 이종원 단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강제성을 가지고 뭐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활주로 길이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 담겼다면 훨씬 더 강제성을 띄어서 더 멋진 공항으로, 멋진 좋은 기능을 가진 그런 공항으로 이렇게 건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아쉬운 마음에 지적을 한 건데 돌아온 것은 뭐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 이렇게 뿐입니다. 자, 스픽스를 포함해서 추가로 취재 거부를 당한 그런 언론사는 어디고 또 그런 추가를 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구 MBC만 대상이 명기되어 있었고 각 부서로 공문이 내려갔었죠. 네. 근데 이제 대구 MBC가 뭐 언제까지 뭘 이제 뭐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반응을 안 보이니까 고소까지 다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근데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스픽스 대구하고 뉴스민 프레시안 세 개 언론사를 네. 취재 거부 대상, 그러니까 MBC 준하는 그 대상에 포함해가지고 다시 또 공무원들이 내려보냈습니다. 뭐 또 스픽스 대구는 대구 MBC를 공동으로 했으니까는 뭐 그렇다고 치고 뉴스민하고 프레시안을 왜 들어갔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뉴스민에 전화를 했었어요.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냐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일이었대요. 일단 제가 몰랐고 보내주니까 그 자료를 보내주니까 또 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두 언론이 이제 대구시랑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많이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눈에 가시였던 그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참에 이제 그냥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제 대구 MBC와 스픽스 대구가 문제가 된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방송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두 언론사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골프 대회에 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그리고 또 이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민 같은 경우는 현장 와가지고 또 홍준표 시장이 티샷 하는 것을 또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못 찍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미디어 오늘에서 그 대구시 취재 블랙리스트에 뉴스민 프레시안 그리고 스픽스 추가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다음 날 대구시가 사실 무근이다. 착오가 있었다라면서 조치를 해제했다는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제는 우리도 취재 거부를 당했으니까 이제 취재 네. 거부 당한 언론사로서 대구시와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밤에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취재 거부가 해제됐다니까 약간 허탈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네. 그 싸울 상대가 일단 백기투항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가 홍준표 시장한테 진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언을 했는데 그럼 왜 처음부터 시장이 결정할 때에 말리지 그거는 못 말려놓고 왜 진언을 했느냐. 사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이걸 해놔놓고 보니까 갑자기 저기 대구 MBC 하나에서 스픽스 대구 거기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뉴스민 네. 프레시안까지 이제 나타나가지고 등장해서 이걸 공동 대응을 할 것 같은 이런 얘기도 들리고 실제 네. 또 그러기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도 되고 있었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거기다가 실제로는 제가 이제 전국 언론 노조하고 한국 기자협회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우리가 거기에 회원사는 아니지만은 도움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대구 경북 기자협회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움직였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잘못하다가는 대구 언론사는 막 광고 몇 푼으로 어떻게 겁을 주고 해서 그냥 컨트롤이 가능한데. 내려앉힐 수 있지만 예. 서울에서 전국 언론 노조나 한국 기자협회 같은 조직은 사실 홍준표 시장이 상대하기가 또 네. 대구시 공무원들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조직이고 저분들은 정말로 투쟁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장님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냥 우리 대구 MBC만 갑시다.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있는 언론 노조나 기자협회가 움직였을 때는 그 영향력이 일파만파 커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그렇게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진언을 해가지고 좀 다시 해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배경에는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경실련 아마 이렇게 좀 반응을 했죠. 대구 참여연대가 10일 먼저 나섰는데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이미 합의된 사안조차 무산시키는가 하면 네. 시민의 시정 참여와 토론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공론기구는 대부분 폐지했다. 네. 비판하는 언론과 단체를 적대시하는 홍준표 시장의 행정에 시민들의 우려는 이미 어제 오늘이 아니다라며 지금 불통 행정을 먼저 거론하면서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넘어 자치의 시대로 진입한 2023년도에 홍준표 시장과 그 측근들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왕조 시대에도 폭군 시절을 제외하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음에도 네. 홍 시장과 그 측근들은 마치 폭군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시장은 제왕적인 권력에 빠져 있고 측근 공무원들은 용비어 청가를 부르는 데 바쁘며 일선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면서 홍준표 시장과 그 측근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난, 일자리와 복지, 빈부격차와 차별 등의 사회 문제들이며 바꿔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자신들이다라며 시정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대구 참여연대 성명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다음에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묶은 것 같은데 좀 뭐 긴 문장을 좀 읽어주셨긴 하지만 뭐 하나 뺄 것 없이 정말 다 팩트를 가지고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대구 경실련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예, 대구 경실련도 어제죠. 네. 어제 네.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가 그 스픽스 대구에 대한 취재 거부 조치를 해제하는데 영향을 준 건 아니고 네, 이제 대구 경실련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 뭐 택도 아닌 일들을 대구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싶어서 이제 대구 경실련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제가 네. 이제 거기에 좀 중요한 대목들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스픽스 대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 보도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대구 경실련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이번 홍준표 시장의 조치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과 탄압, 일반 언론 일반과 시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구시 언론 탄압 사건을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과 탄압, 언론인 일반에 대한 협박으로 판단한다. 이번 조치가. 네. 그리고 대구 MBC 보도국장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우리 백경록 기자 등 이런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해를 한다. 그쪽에서 그 이종원 단장이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대구시가 반대로 하는 조치가 해석을 한 거네요. 이분들에 대한 예, 피소자들에 훼손이다.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을 한다. 네.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대구 경실련은 권력기관이 하는 취재 거부는 자유가 아니라 독재. 그리고 여론의 왜곡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그 산하기관까지 취재 거부를 한 지시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그리했고 마지막에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정말 그 대구시의 무모한 대응이 지역사회에서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 고발을 남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앞으로 당신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앞으로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판한 것 같은 게 이런 언론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언론 재갈 물리게 하는 것을 본보기 삼아서 다음에는 견제와 비판을 못하겠다. 본보기를 보이겠다라는 입장에서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상 그리고 여러 뭐 참여연대나 대구 참여연대나 대구 경실련에서 발표하는 것들만 봐도 정말 대구시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하면은 이 6대 경역시 중 하나인 대구에서 일어난 정말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입니다. 그렇다고 언론 해프닝을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이번 조치는 누가 주도했고 뭐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입니까? 어디입니까? 아직 뭐 밝혀내지 못했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하지만 이게 우리가 끝까지 보도를 할 건데 대구시는 추가 제재 3사에 대한 해제 조치하면서 실무자의 착오로 해명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실무자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좀 이게 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세계 모든 독재자들은 가장 먼저 언론이 입을 막았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했던 독재자들이 입을 가장 막았는데요. 가장 이제 좀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1933년에 독일의 나치당이 집권하고 나서요. 1934년에 나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히틀러를 대상으로 한 농담조차 반역 행위를 간주했습니다. 1933년에 3월에 요제프 게벨스가 35살 어린 나이로 국민 계몽 선전 장관에 취임했는데요. 게벨스는 언론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뭐 지금 5월인데 5.18만 봐도 굳이 뭐 해외 사례 없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5.18만 봐도 당시에 뭐 광주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지 뭐 다른 시에서는 그런 5.18 그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지는 몰랐을 그런 때니까 굳이 뭐 국외 사례 없어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의 언론 정책에 비판을 받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고 우리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는 언론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나의 용비어천것만 불러라. 네. 내가 주는 대로 쓰고 내가 주는 대로 읽고 내가 주는 대로 보도하라.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럼 자기 그냥 그 홍카콜라 TV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그 청문홍답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언론에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실제 홍준표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언론조차도 내가 통제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거를 두 단어로 얘기하잖아요. 독재. 이번에 우리가 그 대구 MBC하고 스픽스 대구가 고소된 이 사건 보도만 보더라도 실제 이거는 이때 보도를 했지만 그 KBS 대구가 먼저 보도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는 이게 보도가 된 줄 KBS에서 보도가 된 줄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KBS가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KBS를 안 보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피소가 되고 난 뒤에 대응 논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KBS가 보도한 내용이 우리가 보도한 내용하고 크게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통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KBS에도 재갈을 물렸어야죠. 왜 KBS는 큰 언론사니까 공영방송이니까 그 재갈 못 물립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KBS도 그때 보도를 한 거는 특별법에 이런 게 빠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아마 보도를 했을 거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한 거는 특별법에 이게 빠졌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떻게든 간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대구시도 노력하고 중앙정부도 노력을 하고 지역민들도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좌파 매체로 규정을 해버리고 이런 건 홍 시장이 거의 백 기자 말대로 그냥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뭐 KBS 대구에서 보도된 것은 한 2분짜리 뉴스이고 대구 MBC 같은 경우는 한 25분 정도 방송되다 보니까 워낙 또 보도되는 내용도 많고 이래서 조금 더 홍준표 시장의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지역 언론들은 또 왜 말을 못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언론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도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죠. 참 저도 그 얼마 전까지 지역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역 언론사들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언론사들은 신문사들은 그 매출의 거의 뭐 절대적인 부분을 광고가 차지하는데 그 광고에서 제일 큰 부분이 주택, 아파트 분양 광고,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죽어버렸으니까 광고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야 되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왕인데 그래도 이런 환경이 뭐 그전까지는 안 됐습니까? 경북도는 없습니까? 다 같은데 그런데 유독 왜 홍준표 시장은 저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은 좀 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주는데 너 내한테 잘못 보이면 너 지금 동양질 하는 것조차도 구걸하는 것조차도 내 안 주? 밥그릇도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니는 굶어 죽는다. 이겁니다. 비열하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미국의 국제개발처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사만다 파워처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독재자들은 정보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독립적인 언론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이게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억압적인 정치 체제의 특징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 지역의 언론 지형이라는 게 억압적인 정치 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라고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이 말씀은 꼭 한마디 좀 드리고 마치고 싶은 게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그래도 참 큰 다행이다 싶은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유튜브? 아닙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됐다 네.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판 언론에 대한 뭐 이렇게 그 비행기 탑승도 거부하고 막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홍준표 시장처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그 뭐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났을 때 본인 뜻대로 안 됐다 하면은 네. 대한민국 언론 지금 다 남아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홍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에 언론에 있을 만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탄압받는다. 네. 이 그러니까 말씀 드리고 시장이 요 정도 하는데 대통령이 됐다면 얼마나 큰 일이 생겼겠냐. 아, 그럼요.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아, 정리 잘하네요. 사실 제가 오늘 끝판뉴스에 뭐 클로징 멘트를 준비했습니다만 지난번 방송부터 최정환 편집님께서 너무나 멋진 메시지를 던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판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